마늘 때문에 간이 망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온 의사입니다. 마늘이 독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들을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고 있는 그 마늘이 사실은 여러분의 간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제 병원의 마늘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47명입니다. 47명이나 됩니다. 73세 박할머니는 매일 마늘 장아찌 10개씩 드시다가 간이 망가져서 쓰러지셨습니다. 68세 김할아버지는 생마늘을 꿀에 재어 드시다가 당뇨가 악화되어 혈당이 400까지 올라갔습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곰팡이 핀마늘을 조금만 드셨는데도 간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그 마늘 혹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방식으로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늘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늘은 먹는 방법에 따라 최고의 약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명 중 9명이 마늘을 독이 되는 방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5분 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평생 독을 먹으며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마늘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늘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식 10개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암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며 심지어 치매도 막아줍니다.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직접 본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마늘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때로는 아주 독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늘의 좋은 점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죠? 이 알리신은 우리 몸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암을 막아주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위암, 폐암, 대장암을 막는 데 아주 좋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마늘을 많이 먹는 지역에서는 암에 걸리는 사람이 30%나 적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혈관병을 막는 데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에 안 걸리게 해주는 힘을 키워줍니다. 마늘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감기는 물론이고 여러 세균으로 인한 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좋은 점이 올바르게 먹었을 때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마늘을 잘못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간 수치가 나빠지고 위장이 아프고 심지어는 알레르기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65세 김 할아버지입니다. 혈압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인데 마늘이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특별한 방식으로 드셨다가 오히려 혈압이 더 나빠져서 응급실에 실려 오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음식과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아주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요리했을 때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마늘을 특별한 당분과 함께 먹으면 알리신이 암을 막는 힘이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피마늘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해서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마늘의 두 얼굴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늘 먹는 법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알려드려야 할 진실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메모에 적어 두세요. 첫 번째 위험한 음식은 마늘, 장아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마늘 장아찌, 특히 달콤하게 간을 맞춘 마늘 장아찌 말입니다. 마늘도 먹고 맛도 있고 좋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마늘 장아찌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설탕이 문제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많은 설탕과 만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암을 막는 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우리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할머니께서는 당뇨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 오셨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달콤한 마늘 장아찌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10개씩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장아찌를 만들 때 쓰는 식초와 소금, 그리고 여러 첨가물들이 마늘의 좋은 성분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어 고혈압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마늘빵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마늘빵, 특히 버터와 마늘이 많이 들어간 마늘빵 말입니다. 냄새도 좋고 맛도 있어서 자꾸 손이 가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마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늘의 매운 성분이 소화를 빠르게 해서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에 무리를 주고 결국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을 만듭니다. 버터에 있는 나쁜 지방과 빵의 탄수화물,
그리고 마늘이 만나면 간에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경우로 마늘빵을 즐겨 드시던 72세 환자가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 중독을 빠르게 만듭니다. 마늘의 특별한 성분이 글루텐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빵이나 면류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위험한 것은 상한 마늘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상했어도 아까우니까 상한 부분만 잘라내고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늘에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암 유발 물질로 간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아주 독한 물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부분에도 이미 독소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독소는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끓이고 볶아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가장 무서운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최할아버지께서 간 수치가 이상해서 오셨는데 정밀 검사 결과 간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본 결과 할아버지께서 아까워서 곰팡이 핀 마늘의 멀쩡한 부분만 골라서 드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한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는지 그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의 위험한 면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마늘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제대로 따라하시면 마늘이 여러분의 건강을 놀랍도록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꿀과 마늘입니다. 여러분, 꿀과 마늘을 함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게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맛도 있지만 그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꿀의 천연 효소가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단순한 마늘이나 꿀을 따로 먹었을 때보다 몸에 흡수되는 양이 3배나 많아집니다. 구체적인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힘들어 하시는데 꿀마늘을 드시면 이런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오랜만에 오후에도 힘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병에 안 걸리는 힘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의 세균을 죽이는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이 힘을 합쳐 우리 몸의 방어력을 크게 높여 줍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감기를 막는데 정말 좋습니다. 또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좋게 합니다.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76세 김 할머니께서는 3개월 동안 꿀마늘을 드신 후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방법은 익힌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생마늘에 알리신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늘을 적당히 익히면 SRL 시스테인이라는 더욱 강한 암을 막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은 생마늘에는 거의 없고 숙성되거나 익힌 마늘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15분 동안 쪄서 먹으면 암을 막는 힘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을 막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익힌 마늘은 위장에 자극을 덜 주어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마늘 때문에 속이 쓰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마늘을 껍질 채 찜기에 15분에서 20분 동안 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이 달콤해지면서도 모든 좋은 성분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방법은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은 마늘의 모든 영양소를 농축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파는 마늘즙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든 신선한 마늘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선한 마늘즙에는 산화를 막는 성분과 염증을 막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조금만 먹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즙에 농축된 황화합물은 간의 해독 기능을 강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마늘즙이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신선한 마늘 3개에서 4개를 갈아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단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마늘을 드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꿀마늘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방법은 제가 30년 동안 임상에서 확인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재료부터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꼭 국산 마늘을 쓰시고 껍질을 벗겼을 때 상처나 색이 변한 곳이 없는 건강한 마늘을 고르세요. 꿀은 가능하면 천연 벌꿀을 쓰시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꿀을 골라 주세요. 마늘을 하나하나 껍질을 벗긴 다음 흐르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 주세요. 이때 상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깝지만 버리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한 마늘은 정말 위험합니다. 씻은 마늘은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마늘을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쪄주세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SRL 성분이 이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찌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너무 오래 찌면 좋은 성분이 망가질 수 있으니 정확히 15분에서 20분을 지켜주세요. 마늘이 다 쪄지면 젓가락으로 찔러 보세요. 부드럽게 들어가면서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찐 마늘을 완전히 식혀주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꿀과 섞으면 꿀에 좋은 효소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30분 정도 자연스럽게 식히면 됩니다. 완전히 식은 마늘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세요. 이때 마늘과 꿀의 비율은 대략 1대 1.5 정도가 적당합니다. 병을 살짝 흔들어서 꿀이 마늘 사이사이까지 잘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흔들면
마늘이 부서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뚜껑을 꽉 닫고 실내에서 일주일 정도 두세요. 이 기간 동안 마늘과 꿀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알리신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시 약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찐 마늘 2개에서 3개와 꿀 1티스푼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도 같은 양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에 총 6개에서 9개의 찐 마늘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며칠 익숙해지신 후에는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약의 효과를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수술 2주 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마늘에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꿀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올바른 보관법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늘도 보관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보관 실수로 인해 건강을 해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마늘은 수분이 많고 당분이 있어서 곰팡이가 생기기 아주 쉬운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우리 눈에 보이기 전부터 이미 마늘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 핀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플라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미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독소가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끓이고 볶아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국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청 할머니께서 아까워서 곰팡이 핀 마늘에 멀쩡한 부분만 골라서 드셨다고 하시면서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급성 간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마늘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해 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사오시면 바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상한 것은 아깝지만 버리세요. 이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하나하나를 키친 타월로 개별 포장해 주시면 습기를 조절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키친 타월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동시에 통풍도 어느 정도 유지해 줍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하되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 주세요.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조금의 통풍구가 있는 용기가 좋습니다. 실리카겔은 과자나 긴 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모아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세요.常温 보관보다는 냉장 보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곰팡이가 번식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관 중인 마늘을 점검해 주세요. 이때 확인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이 노랗게 변하거나 검은 점이 생기면 즉시 버리세요. 특히 뿌리 부분이 검게 변하는 것은 곰팡이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마늘 냄새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면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달콤하거나 썩은 냄새가 나면 즉시 버리세요. 마늘을 만져봤을 때 물컹하거나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면 이미 상한 것입니다. 건강한 마늘은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리, 편의를 위해 미리 껍질을 벗겨놓고 푸실 텐데 이때는 더욱 조심이 필요합니다. 껍질 벗긴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되 꼭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또한 용기 바닥에 키친 타월을 깔고 마늘을 올린 다음 위에도 키친 타월을 덮어주시면 수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 보관을 원하신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개별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사용할 때는 녹이지 말고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가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마늘의 황화물과 반응해서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기는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로 소독해 주시고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세요. 용기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보관법만 지켜도 마늘로 인한 건강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늘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보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늘의 치매를 막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이 어떻게 치매를 막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간단한 뇌 건강 체크를 함께 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연필, 시계,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마늘이 우리 뇌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이 어떻게 치매를 막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화합물이 뇌혈관을 넓혀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을 늘려줍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마늘의 산화를 막는 성분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이는 뇌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물질은 기억과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치매 환자에게서 현저히 줄어듭니다.